테슬라 찐주주분들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냥 뭐 한두 푼 투자하지 않아요. 막 수억씩. 되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본인한테 의미 있는 액수의 금액들을 막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막 진짜 전 재산을 다 테슬라에 올인하신 분들도,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살 타임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막 사서 모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물타기를 한다는 게 말이 쉽지 그 행동이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반갑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쉽고 편하게 들려드리는 한주주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테슬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테슬라 주주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앞으로 보유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테슬라를 과거에 한 2019년부터 22년까지 한 2, 3년간 이렇게 보유하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든 시간, 힘든 구간 겪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정말 많은 주가 롤러코스터가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정말 참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속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잡주는 아닌데 잡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렇게 주가가 너무 오르내림이 심해서 이게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인가? 그게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오르내림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정말 거쳐내셨던 주주님들 너무 좀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보유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2015년부터 해외 주식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2015년도에 해외 주식 처음 했을 때 중국 주식 쪽으로 했고요. 그때 중국 주식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사 모으면서 10여 개 가까운 그런 종목들 보유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관심 있던 종목 중에 하나가 BYD라는 종목이었어요. BYD가 중국말로는 비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아적이라고 하는 전기차 회사였거든요. 그 20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었고 그 비아적이 꽤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비중이 큰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기차에 그 당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막 이렇게 신생해가지고 막 이게 성장 동력이 점점점 가파라질 때 뭐 그런 때였고요. 그래서 BYD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 관심이 테슬라 쪽으로 많이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이제 살살살 지켜보고 있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정말 좀 눈여겨봤을 때는 언제였냐? 2017년 정도부터였어요. 2017년도부터는 정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는 했었는데, 근데 아직 그때 이제 테슬라가 뭔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낸 거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뭐 생산은 하나 마나 잘 모르겠고, 여튼 적자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부침이 심했어요, 주가가. 과거의 주가를 돌아보면은 워낙 이렇게 낮았다가 이렇게 확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가 그래프가 보여지는데,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3, 40% 떨어지고 하루아침에 20% 오르고 이런 주식이었으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유를 하나. 저는 게다가 되게 무슨 자금이 많아서 그거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정말 적은 돈 아껴가지고 아끼고 모아가지고 막 투자하는 그런 시기에 테슬라 주식을 사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당시 2017년으로 100번을 다시 돌아간다라고 해도 다시 저는 그 주식을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때 이 테슬라는 아직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좀 계속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주식을 샀었던 때는 언제였냐면요. 2020년 10월경이었어요. 그때는 왜였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단지 그때 퇴직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 돈이 생겨가지고 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던 주식이니까 오히려 사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너무 좋았던 기회가 있었던 게 퇴직금을 받았을 시점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테슬라 주가가 한 거의 뭐 400불대였거든요. 물론 그 분할하고 나서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뭐 반가격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 진입을 해서 계속 저도 사서 모았던 거였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 2018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그러니까 테슬라 찐주주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아마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셨을까. 주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표시한 구간이 이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40% 이상 하락한 구간만 표시한 게 저 정도예요. 한 4번 이상이 그렇게 40% 이상이 하락한 건데 40% 이상이면 말이 40% 이상이 이제 반토막 난 거잖아요. 1억 투자했으면 5천만 원이고 3억 투자했으면 1억 5천만 원 남은 거예요.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하락을 견디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진짜 몸에 살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테슬라 찐주주분들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냥 뭐 한두 푼 투자하지 않아요. 막 수억씩. 되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본인한테 의미 있는 액수의 금액들을 막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막 진짜 전 재산을 다 테슬라에 올인하신 분들도 제 눈에 많이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꽤 이제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억씩 그렇게 보유를 하시면서 처음엔 2억으로 시작했다가 뭐 어떤 때 4억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다 다시 떨어져서 3억이 됐다가 뭐 그런 분들, 그런 롤러코스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저도 참 이렇게 주식 장기 보유한다라고 하면 남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테슬라 주식을 장기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장기 보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감정의 풍파를 많이 이렇게 좀 다스려야 되는 일이 많은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고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정말 특징적인 주식을 정말 오랜 기간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보유하신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더 많은 걸 배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그 와중에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그 생각들을 참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그런 롤러코스터를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느꼈던 그 감정으로 정말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그게 굉장히 큰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주분들도 아마 좀 비슷한 감정의 동요를 겪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뭐니 해도 최고봉은 뭐냐면 그냥 그 주식을 사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들고 있었던 분들이 최고봉 아닐까. 잊어버리는 게 최고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냥 본업에 집중하시고, 물론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주 적은 수치로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그런 분들 정말 약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찐주주 분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물타기를 좀 잘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살 타임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막 사서 모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물타기를 한다는 게 말이 쉽지 그 행동이 그렇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타기를 해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내가 A라는 주식을 샀어요. 그 A라는 주식을 사고 그 바로 직후에 물타기를 좀 할 수는 있어요. A라는 주식을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막 한 30% 20% 이렇게 쭉쭉쭉쭉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더 추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주식을 꽤 많은 금액 한 뭐 2, 3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어. 근데 그 상황에 주가가 한 3, 40%가 훅훅 떨어져. 그 상황에 이제 추매를 한다? 물타기를 한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내가 산 초반에 떨어지면은 더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데, 내가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한 1,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3, 40%가 뚝뚝 떨어진다? 그럼 그 주식 매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성적으로는 아직도 그 기업이 나는 좀 괜찮은 기업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손가락이 제 이성을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 감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 찐주주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물타기를 하시는 대단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런 분들은 항상 이제 보상을 받으셨겠죠. 그게 좀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식으로는 이렇게 치킨값 번다 뭐 그런 게 통용되는 주식은 사실 아니에요. 미국 주식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미국 주식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주식인 이유가 사고 파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매도했을 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환전할 때 수수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고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주식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가지고 치킨값 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게다가 테슬라는 특이하게 내가 팔면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이상한 좀 경향이 있어요. 정말 주식을 보유한 그 주주들의 멘탈을 끝까지 탈탈탈탈 턴 다음에 갑자기 무섭게 폭등하는 그런 좀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주식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주가로 이렇게 불안할 때라도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의 행보 같은 거를 보면
보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기도 해요.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공장 계속 늘리고 있고 생산 효율도 증대되고 있고 현재 많이 직면한 문제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뭐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그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잘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테슬라의 그 기업의 행보를 보면 좀 이런 주가 오르내림에 조금 더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나 신뢰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의 행보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경험이나 테슬라 주주분들의 이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아마 좀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해드린 말씀에 좀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투자를 이제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각오하셔야 된다. 만만하지 않아요. 진짜 멘탈을 끝까지 바닥까지 이렇게 탈탈탈 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르는 주식. 내가 이제 팔면 오르는 주식. 근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테슬라 주식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뭐 빚내서 투자한다? 테슬라를 절대 안 됩니다. 테슬라는 빚내서 주식 투자할 만한 거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그랬듯이 그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빚을 가지고 이렇게 버텨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냥 빚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믿음과 신뢰가 굳건하고 내가 이거 장기적으로 5년, 10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생각들 많이 이야기해 드렸고요. 내일은 좀 더 이렇게 테슬라의 지금 현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